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1년 4월 7일 갭상승 예상 종목 분석해드리고요. 추가적으로 테마 매매법 컨텐츠를 갖다가 붙여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주식 공부를 하시는 분들, 특히 주식 공부를 하면서 테마를 공부를 하실 분들 있잖아요. 요거 다음 동영상 같이 연속되어 있는 동영상 같이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 제가 올려드리는 동영상들은요, 한 2년 정도 된 거예요. 2년 정도 된 거기 때문에 뭐 옛날 데이터가 올라오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매매하는 방법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사용하는 매매법 같은 경우는 한 10년 전에도 사용한 걸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옛날 데이터라고 무시하지 마시고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한테 다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고요. 자, 오늘은 이제 선물 수익이 굵직한 게 몇 개가 있었어요. 지금 매수가 지금 2개. 매도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매도가 4개예요. 오늘 시장은 매도가 훨씬 더 강했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매수할 때 움직임 나온 걸 보면 아시겠지만은 시장은 장 초반부터 밀렸어요. 쭉 밀렸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반등 나와서 마무리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은 오늘 같은 경우는 하방 매도 추세가 나와서 매도 추세가 돌린 다음엔 매수로 그렇게 매매를 하시면 훨씬 더 수익이 나는 그런 하루였다고 보시고요. 선물의 변동성이 예전에는 이 고점과 저점이 한 5p 정도 됐어요. 이 고점과 저점이 한 10p 정도. 그래서 수익이 좀 많이 났다고 보면 지금 같은 경우는 한 5에서 4p 정도뿐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좀 짧게 챙겨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p, 4p도 실제적으로 많이 움직임 나오는 거예요. 예전에는 한 2p에서 3p 정도뿐이 안 움직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진짜 짧게 먹어야 되거든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선물 매매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제가 리딩을 잘 할 테니까 사드 신호 보시면서 잘 매매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지금 4월 7일 오늘이죠. 내일 갭상승 예상 종목인데 종목이 딱 2가지로 나눠요. 세 가지 분류로 나오네. 여기에 보면 크라운 관련한 종목들 있죠. 크라운 관련한 종목, 크라운 혜택홀딩스까지, 크라운 제걸, 이거 전부 다 윤석열이에요. 예, 윤석열 테마로 해서 지금 올라오는 거죠. 얘네 다 윤석열 테마로 이제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면 윤석열 테마가 지금 몇 개가 늘어나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5개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쵸? 이제 거기에 이제 나머지 코인 관련한 종목들 몇 개 빼면은 실제적으로 이슈 올라온 것들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하나 좀 분석을 좀 해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컴퍼니 K가 오늘 장중에 움직이는 거 봤거든요, 저는. 컴퍼니 K. 여러분들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장중에 컴퍼니 K가 움직이는 걸 봤어요. 그래서 단타도 들어갔다 나왔는데 오후장에는 엄청 빠졌어요. 그래서 빠질 때는 저는 안 보잖아요. 그쵸? 빠질 때는 안 보이는데 시간으로 지금 컴퍼니 K 같은 경우는 상한가를 갔습니다. 자, 컴퍼니 K가 왜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보면 12,150원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올라와서 13,250원까지 상한가까지 올라왔는데 뉴스도 지금 없는 상황이에요. 뭐 창투사 때문에 올라왔다고는 하는데 윤석열 테마로 올라온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은 13,250원이면 요 정도 되거든요. 내일 아침에 컴퍼니 K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횡보를 했고요. 만약에 거래량만 깨게 터진다 그러면 장대 양봉도 가능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서부터 이제 크라운 제가. 자, 크라운 제가도 오늘 어저께인가 아마 제가 움직임이 나왔던 것 같은데 어쨌든 크라운 제가 전체적으로 거래량도 별로 없고 그죠? 거래량도 뭐 23만 주고요. 근데 지금 딱 해가지고 11,050원 딱 장 끝나자마자 윤석열이라는 얘기가 돌았나봐요. 크라운제가 대표가 윤석열인가요? 크라운제가 대표. 대표. 윤석빈이네. 이걸 여태까지 놓쳤네. 자, 크라운제가 대표 윤석빈이래요. 윤석열. 하여튼 이거 좀 찾아보세요. 윤씨 있는 것들 찾아보세요. 이거 크라운 제가는 여태까지 윤석열 관련한 테마로 하나도 안 들었는데 갑자기 이슈가 돌아서 이렇게 상한가를 가버렸어요. 그쵸? 크라운 제가 뿐만이 아니라 크라운 제가 우선주
예, 크라운제가 우선주는 오늘 좀 많이 움직였거든요. 오늘은 전체적으로 우선주들이 많이 움직인다는데 크라운제가 우선주도 지금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해서 상한가 붙었고요. 그쵸? 자, 그 다음에 크라운 혜택 예, 크라운 혜택 홀딩스 우선주. 얘는 뭐 거래량이 거의 없는 종목인데 얘도 지금 7% 올라왔습니다. 자, 크라운 혜택 홀딩스. 얘 같은 경우도 진짜 거래량 없는 종목이죠. 이건 내일 아침에 공략도 못해요, 이런 거는. 요것도 지금 6%, 7% 정도 상승을 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혜택 제과식품. 얘도 윤석열이죠. 그죠? 얘가 2% 올라왔고, 혜택 제과식품. 뭐, 얘도 마찬가지. 윤석열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크라운 혜택 그룹 전체적으로 해서 움직임이 나왔고, 얘네들이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지만은, 얘네들은 아침에 공략하기 좀 힘들 것 같고요. 만약에 거래량이 터진다면 모르겠지만은, 안 그러면 공략하기 좀 힘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봐요. 거래량이 너무 적어서. 물론 뭐 이슈를 받아서 올라간다고 그러면 땡큐겠지만은, 어쨌든, 대장은 크라운제가 우선주 대장으로 보시고, 크라운 혜택홀딩스 우선주, 이 3등주, 그 다음에 혜택제과식품 꼴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능하면 공략을 하려면 크라운제가를 공략하는 게 낫겠죠. 그죠? 자, 유진테크는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 사업주로 원자층 증착 장비 대량 수주 소식이 있네요. 여긴 지금 뉴스가 없어요. 그죠? 유진테크는 지금 뉴스가 없는데 삼성전자에서 지금 장비 대량 수주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7% 올랐는데 유진테크는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은 알고 있었나 봐요. 계속 주가가 오른 거 보니까. 그쵸? 요것도 내일 아침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세게 갈런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계속 올라오고 있는 종목이라서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내일 치고 올라가면 단타 가능하지 않을까. 53,000원이면 신고가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에이티너 인베스트, 우리기술투자, 그 다음에 뭐 한양투자증권, 그 다음에 TS 인베스트먼트, 전부 다 두나무 관련한 종목이죠. 그죠? 두나무 증권, 뉴욕 증권거래소 상장 소식 관련한 뉴스고요. 에이티너 인베스트도 아침에 좀 빠르게 움직임이 나왔다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빠르게 움직임이 나오고 오후장에 다시 움직임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빠져버렸어요. 지금 7,400원 이상 갔다가 6,900원까지 한 500원 정도 뺐거든요. 한 7, 8% 되겠죠. 자, 여러분들이 이거를 버텨가지고 이걸 먹느냐? 저 같으면 안 먹어요. 저는 고점에서 정리하고 이 종목 안 볼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에이티넘 관련한 거, 두나무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요즘 계속 움직임이 나오고 있으니까 잘 지켜보시고, 코인이 지금 계속 코인 가격이 올라오고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 코인 가격이 지금 한 1200만 원 정도 더 비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미국에서 코인 사다가 미국 사이트에서 코인 사다가 한국 사이트에 보면 1200만 원이 남는 장사 아닌가? 그게 되나 안 되나 모르겠네요. 어쨌든 지금 가격 차이가 그렇게 나고 있다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보성파워텍. 자, 보성파워텍은 오늘 제가 몇 번 매매를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매도 하고 움직임 나왔는데 보성파워텍이 원전 관련한 종목으로인데 얘가 왜 올라오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슈 원전 관련한 이슈, 그러니까 원전 관련한 이슈는 후쿠시마 쪽에 그 뭐죠? 오염수를 갖다가 지금 방류를 한다고, 그쵸? 방류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전 세계가 이렇게 있잖아요. 태평양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이렇게, 태평양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호주가 있고, 여기에 이제 인도 차이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미국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미국이랑 이렇게 더 날씬하구나. 미국이랑. 미국, 캐나다, 멕시코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일본이 여기서 만약에 이걸 버린다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쪽으로 돌아서 이렇게 돌거든요. 해류가. 그러면
미국 쪽이 더 먼저 가요. 미국 쪽이 이쪽 동부 쪽 있잖아요. 서부죠, 서부. 서부 쪽 이쪽이 먼저 오염되는데 왜 미국은 맨날 조용한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좀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그 해류가 있어가지고 해류가 그쪽 돌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도는데 보통 한 번 도는데 한 6, 7년 걸린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미국 애들이 가만히 있는 거 보면 미국 애들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할 텐데 미국 애들이 가만히 있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돈 먹었나? 자, 어쨌든 이유를 모르겠어요. 어쨌든 후쿠시마 그 앞에다가 버린다는 얘기죠. 우리나라에는 영향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보성 파워텍이 그 이슈가 있었어요. 근데 그 이슈 때문에 올라오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3,300원 올라왔고, 추가적으로 상승하는지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기술 투자. 뭐 역시나 두나무 관련한 종목이죠. 오늘 장중에 움직임 나왔었고요. 오후장에서 조금 빠졌는데 시간으로 12,550원. 빠진 만큼 다 올려놨네요. 빠진 만큼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오후장 돼서 보통 2시 넘고 2시 반 넘으면 힘이 없는 것들은 물량이 계속 좀 나오는 편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조심을 좀 하셔야 되는 게 이 마지막에 이 물량들 있잖아요. 이게 좀 적으면 4, 5%고요. 많으면 한 7, 8%, 10%까지도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버티는 게 아니고요. 수익이 나면 챙기는 게 전 좋다고 봅니다. 물론 상가는 종목이야 가져가시겠지만 나머지는 챙기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자, 노루페인트. 자, 노루페인트 우선주가 지금 상한가가 있죠. 노루페인트 글로벌 주택시장 호조와 원유값 상승으로 해서 페인트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 때문에 노루페인트 오늘 갭으로 떴다가 빠졌거든요. 장중에 아침에 시작해서는 좀 올라갔죠. 올라갔다 빠졌는데 또 다시 한번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노루페인트, 사마페인트는 어떻죠? 사마페인트는 오늘 좀 약한 것 같은데 사마페인트도 4% 올라왔다가 좀 약하네요. 어쨌든 노루페인트가 지금 현재는 대장이다 보시면 될 거. 노루페인트 우선주. 지금 우선주 중에서 많이 올라온 종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상한가가 3개였고, 뭐, 노루홀딩스도 움직임 나왔고, SK증권 우선주도 올라왔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선주들이 좀 많이 올라오는 그러한 하루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LG알러비전. LG알러비전은 며칠 전에 이슈 나왔죠. 여기도 디즈니 플러스 관련한 종목이죠. 디즈니랑 LGU 플러스 협력사 선정이 유력하다는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선정이 되면 LG알러비전은 폭등이에요. 그죠? 그리고 또 빠질 겁니다. 그죠?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LG알러비전이 이전에도 한번 급등을 했다가 빠진 이유가 LGU 플러스, 디즈니 플러스 때문에 그랬죠. 근데 지금 디즈니 플러스가 단독으로 하지는 않을 것 같고 통신사 하나를 끼고, 그러니까 방송사 하나 끼고 할 텐데 LG냐 아니면 SK 브로밴드냐. SK는 아닌 것 같아요. LG알러비전이 넷플릭스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아마존이랑 SKT는 아마존이랑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KT가 뭐 할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딘지 모르게 결정이 나면 그 주가는 확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단발로 보시고요. 자, 아주아이비도 3% 오랜만에 시간으로 3% 정도 올라왔습니다. 지금 7420까지 올라왔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저희 고점에서 이날 정리를 했잖아요. 근데 정리하고 빠졌는데 지금 다음 달 4일이면 5월 4일날 주식 분할 이후 IPO 계속 진행을 한답니다. 크래프톤 관련한 종목이죠. 크래프톤 관련한 종목에서 많이 오른 종목이에요. 많이 올랐는데 앞으로 더 오를 것 같아요. 아주아이비 투자 말고 오늘 상한가 간 종목이 있었죠. 상한가는 아니지만 급등했던 종목들. TS 인베스트먼트도 얘도 클래프톤 관련한 종목이죠. 얘도 1.49% 상승해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요렇게 보시고요. 내일 본다 그러면 일단은 컴퍼니 K는 봐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컴퍼니 K 일단 보고요. 컴퍼니 K 보고 크라운제가 우선주 안 하니까 크라운제가 나머지는 안 보셔도 될 것 같고, 유진테크는 제가 뉴스가 나오면 요거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시장 움직이는 거 보면서 하시면 되고, 아주아이비 같은 경우에도 뭐 단발로 혹시나 보실 분들은 보셔도 되는데 아직 확실하게 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아주아이비 같은 경우는 수급이 들어올 때 들어가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2021년 4월 7일 캡상승 예상 종목 분석해드렸고요. 추가적으로 테마매매법
첨부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포카나인이었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항상 돈 많이 버십시오.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위너입니다.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테마 매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테마 종목이 어떻게 생기고, 테마가 어떻게 생기고, 설정을 어떻게 하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어떻게 하고, 매매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이제 정리까지, 그쵸? 정리까지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 그러면 테마 매매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혹시? 예, 뭐라고 그랬죠? 테마 매매에서 제일 중요한 거, 대장주. 그것만 놓치지 마세요. 그것만 놓치지 마세요. 아셨죠? 항상 여러분들이 대장주 매매만, 나는 무조건 테마주가 뜰 때 대장주만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크게 손해를 안 봐요. 자, 예전 같으면 어떻게 올랐냐면은, 자, 대장 종목이 12%,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이렇게 움직였어요. 2등주, 3등주, 4등주. 그래서 얘가 한 12% 올라가면 얘가 한 8%, 얘가 한 6%, 얘가 한 4% 이렇게 움직이다. 얘가 이제 상한가를 딱 들어가겠죠. 그죠? 예, 상한가를 딱 들어가면 얘가 또 한 12% 이렇게 움직였어요. 그런데 최근에 움직이는 걸 보면, 예, 어제 다 얘기해 드렸습니다. 아셨죠? 예, 대장주에 대해서는 어제 다 설명을 해 드렸어요. 자, 대장주를 해서 예전에 상한가가 15%일 때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상황은 너무 틀려요. 최근의 상황은 이렇지 않습니다. 최근의 상황은, 자, 테마가 일단 20% 올라가죠. 얘가 이렇게 움직여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얘가 20%, 얘가 10%, 얘가 5%예요. 10%도 못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얘가 상한가를 가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얘가 15%는 올라와야 되는데 얘는 안 올라와요. 희한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장주를 갖다가 항상 보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대장주를 갖다가 어떻게 하느냐? 대장주를 하라고 그러면 제일 못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게 첫 번째,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쵸? 많이 올랐으니까 대장주죠. 대장주는 가장 많이 오른 게 대장주입니다. 아셨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너무 빨라요. 대장주 올라오는 건 상당히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그러니까 대장주예요. 그러니까 대장주입니다. 그래서 대장주의 특징은 가장 빨리 오르고 가장 많이 오르는 게 대장주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대장주를 못 잡으면 예전에는 2등주, 3등주를 잡으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요즘은 2등주, 3등주 잡으라고 안 해요. 가능하면 대장주를 끝내시라고 하고, 대장주만 위에 오라락 나라락 할 때 선물처럼 이 종목 딱 관중에다 올려놓고 매매하라고 합니다. 아셨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많이 바뀌었어요. 30%. 상한가가 30%로 바뀌면서 많은 게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질문. 오늘 그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 하나 드려요. 대장주는 바뀐다, 안 바뀐다? 예, 대장주는 바뀐다, 안 바뀐다? 당일 얘기예요. 그날, 당일이에요, 당일. 바뀐다, 안 바뀐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바뀐다라고 생각을 하고 매매를 하시는 거에 매매를 합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장주는 안 바뀐다고 생각을 하고 매매를 하세요. 아시겠어요? 바뀐다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대장주는 안 바뀐다고 생각을 하고 매매를 하세요. 왜 그러냐면은 바뀐다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이 대장주 매매를 할 수가 없어요. 자, 기본은 대장주는 안 바뀐다. 그러나 가끔 바뀐다.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주식은 통계죠. 바뀌는 물량, 바뀔 때보다 그러니까 안 바뀔 때가, 대장주가 안 바뀔 때가 거의 85%예요. 85에서 90%입니다. 10종목 뜨면 거의 안 바뀌어요. 한 10개에서 한 종목 정도, 한 10에서 15%, 15%는 바뀝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장주 매매를 할 때 안 바뀐다고 생각을 하고 그 종목을 공략을 하세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아시겠어요? 일단 그렇게 해놓고, 그러면 바뀔 때 어떻게 대응을 할까? 자, 그거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대장을 갖다가 대장주를 안 바뀐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바뀌었어요. 자, 대장 그 바뀐 현상이 뭘로였냐면은 잠깐만요. 자, 처음에 KC피드가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쵸? 자, KC피드가 움직임이 나왔는데, 자, KC피드가 움직임이 나왔고요. 자, 두 번째 KC피드가 KC피드가 움직임이 나왔는데, 여기에 두 번째로 뭐가 움직임이 나오면 다물멀티가 움직임이 나왔죠. 그죠? 다물멀티가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자, 오늘 것만 차트를 한번 볼게요. 오늘 걸 차트를 보면, 지금 아침에 KC피드가 조금 높게 시작했어요. 그쵸? 그래서 쭉 올라갔다가, 지금,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차트 환경이죠. 자, 지금 움직임을 보면 아침에 갭으로 떠서 움직임이 나왔고, 여기까지는, 자, 보세요. 얘가 움직임이 나온 거예요. KC피드가 대장 역할을 했습니다. 써니전자는 2등 역할을 했어요. 써니전자는 2등을 하다가 완전히 죽어버렸고, 자, KC피드가 움직임이 갭으로 떠서 상당히 높게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다물멀티가 좀씩 움직임이 나오다가 어느 순간에, 자, KC피드가 고점에서 여기까지 올라올 때, 자, 지금 보면 어때요? 올라올 때 올라오죠. 그죠? 올라올 때 올라오죠. 그 다음에 올라올 때 올라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이때까지는 분명히 다물멀티가 후발주였습니다. 그쵸? 후발주였어요. 그러면 여기서 갑자기 슬슬 올라가는데 여기서 바뀌었어요. 자, 다물멀티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여기서 지금 이게 특징이에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노마가 대장이 될 것 같다라고 보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자, 뭘까요? 보이세요? 뭘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자, 이 종목, 즉 대장주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올라가다 지금 떨어졌죠. 그쵸? 올라가다 떨어졌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계속 대장주가 밀리는데도 얘는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이노마가 대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여러분들이 예측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론상으로는 얘가 빠져버리면, 대장주가 빠져버리면 2등주도 빠지는 게 정상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이게 가장 정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얘는 반항을 한다고요? 어라? 그래서 찍어놓고 있었는데 얘가 어느 순간이 보면 얘가 슬슬슬 그 다음에도 연속적으로 움직임이 비슷해요. 그런데 그 다음서부터 여기도 마찬가지죠. 올라오고 그 다음에 올라오고 근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갑자기 이 종목이 다물멀티가 쭉 올라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결국에는 다물멀티는 25%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KC피드는 13%가 됐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 질문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건 이겁니다. 자, 대장주가 움직입니다. 대장주가 움직이다가 대장주가 역할을 갖다가 초반에 대장주 스파트를 하고 2등주가 이렇게 따라갑니다. 2등주가 따라가다가 어느 순간이 되니까 대장주가 떨어져 버리고, 대장주가 여기까지 떨어져 버리고, 혹은 제자리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자, 이 종목 2등주가 대장으로 꺾이는 순간, 여기를 꺾이는 순간 어떻게 되죠? 대장주는 일단 매도를 치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어요? 여기서 2등주가 치고 나와서 대장주가 되는 순간 그 다음서부터는 이 대장주의 역할은 없습니다. 오히려 밀리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이 종목이 상한가를 붙으면 올라올 수는 있겠죠.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올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대장 종목이 상한가를 못 간다 그러면 이 종목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왜 그러냐면 대장주였다가 실망 매물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일 먼저 설명을 해드린 게 대장주를 매매를 해라. 두 번째는 대장주는 안 바뀐다라고 매매를 해라. 대장주가 가끔가다 바뀔 때는 대장주 2등주를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대장주를 매매를 하고 있던 분들은 일단 정리를 해라. 이거를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있어요. 자, 지금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는 게, 자, 지금 이 테마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을 합니다. 대북 테마. 자, 대북 테마는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게 이제 우리가 시간이 정해져 있는 테마라고 얘기를 하는데 딱 D-Day 테마라고 보통 얘기해요. 제가. 예, D-Day 테마. 자, D-Day 테마라는 거는 뭐냐면은 D-Day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D-Day가 정해져 있는 테마입니다. 자, D-Day가 누구든지 다 알 수 있는 D-Day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테마는 그 전에 빠집니다. 이 전에는 그 전에 빠져요. 자, 그러면 지금 이번에 재료용 전기를 포함해서 종목이 움직인 게 뭐 때문에 움직였죠? 갑작스럽게 김정은이 중국을 방문하면서 화해 분위기가 나와서 오른 거예요. 그거 끝났잖아요. 김정은 북한으로 돌아왔잖아요. 아니죠. 남북 정상회담은 한참 뒤에 얘기예요. 남북 정상회담은 한참 뒤에 얘기예요. 지금 거의 한 달 남았죠? 한참 뒤에 얘기예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이번에 대북 관련주가 확 올라온 건 뭐 때문에 올라오냐? 김정은이 중국을 방문했잖아요. 중국을 방문했으니까 그 기대감에 오른 거 아니에요. 김정은이요, 북한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얘가 올라와 있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많은 분들이 그거 얘기합니다. 그러면 남북 고위급 회담, 지금 남북 고위급 회담 때문에 얘 뭐한다. 이 남북 고위급 회담이 뭔데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남북 정상회담을 갖다가 하기 위한 그 전의 과정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지금부터 시작해서 대북주는 슬슬 빠질 겁니다. 언제까지? 4월 한 15에서 20일까지. 특별히 이벤트가 없는 이상. 왜? 이벤트가 없잖아요. 남북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뭔가가 따오고 갑자기 김정은이 뭔가 발표하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 얘는 실실 빠집니다. 종목을 가지고 있는 거 좋아요. 정상회담까지 가지고 있는 분들 좋습니다. 자,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대도 가지고 있을 수 있겠어요? 가지고 있을 수 있으시겠어요? 그러면 가지고 있었어도 돼요. 그러면 가지고 있어도 됩니다. 지금 선도전기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 다 정리를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선도전기가 지금 이렇게 빠지다 보면 6,000원 밑으로도 빠질 수도 있어요. 지금 고점에 사신 분들은 10%, 그 다음에 여기까지 빠지면 20% 빠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남북 정상회담 할 때 올라가겠죠. 남북 정상회담 할 때 송전 얘기, 원전 폐기 얘기 나오고 그러면 올라가겠죠. 분명히 그 전에 올라가는 건 압니다. 근데 그 전에 계속 빠지는 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거냐, 그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경험을 안 하신 분들은 잘 모르시는데 이거가 D-Day 테마가 가장 정확히 막는 테마가 뭐가 있습니다. 이 D-Day 테마가 완전히 사람을 갖다가 죽이고 살리는 그런 테마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이 D-Day 테마. D-Day 테마로 사람이 어떤 사람들은 죽고 어떤 사람은 엄청 웃고. 그렇죠. 대선 테마죠. 대선 테마죠. 총선은 약해요. 대선 테마죠. 대선 테마주가 D-Day 하는데 지금 작년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나왔던 그 테마일 때는 20일 전부터 문재인 테마 빠지기 시작했고요. 그죠? 그 다음에 그 전에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일 때는 2주 전부터 2주 전부터 해가지고 주가가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사람들이 다 D-Day를 알고 있으니까 그 전부터 좀씩 매도를 하는 거예요. 예전에 나로 발사할 때도 D-Day가 있는 거죠. 이런 것처럼 D-Day가 있는 테마들, 이런 것들은 그 전부터 빠지니까 여러분들이 저 종목이 왜 빠지지? 오늘 당일인데. 아니면 이제부터 이슈 받는 건데 왜 빠지지? 여러분들이 순진해서 그런 거예요. 아시겠어요? 앞으로 제가 D-Day 테마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눈치껏 어떻게? 눈치껏 정리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이런 게 실전 매매입니다. 이런 게 실전 매매고, 재료 소멸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게 실전 매매고, 실제 여러분들이 돈을 벌려면 이런 거를 알고 있어야지 돈을 벌지. 아무리 돈 조금씩 단타 쳐서 벌면 뭐합니까? 한 번에 마이너스 10% 20% 날아서 박살나는데. 아시겠어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중간중간 필요하면 실전 매매 교육을 많이 시켜드릴 테니까 제발 2018년에는 돈 좀 버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짧게 했어요. 그쵸? 인원이 안 와가지고 짧게